모사 하나가 칼을 뽑아 들어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에노시마 쪽에서 커다란 빛나는 물체가 나타나 밤하늘을 북서쪽으로 가로질렀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들어선 사람들의 얼굴을 그대로 비추었다고 전합니다. 칼을 들었던 자는 눈이 멀어 그 자리에 쓰러졌고, 둘러섰던 무사들은 100m 가까이 달아났으며 어떤 이는 말에서 내려 엎드렸습니다. 참수는 중지되었습니다. 다스노구치 범난이 갖는 의의는 목숨을 건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성인님은 이 범난을 이겨넘기신 그때 수겁과 고뇌를 하는 미혹한 범부라는 자취를 여시고, 생명의 본래가 주어져 있는 자비와 지혜의 부처의 경지를 자신의 몸 위에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발적 현본이라 합니다. 자취를 열어본지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대성인님 스스로는 이 체험을 이렇게 자리매김하십니다. 범부 니치렌의 몸은 다스노구치에서 업의 과보를 다 받아 소멸하고 죽었다. 그리고 법화경 행자로서의 혼백이 사도로 건너갔다. 한 사람의 생애가 다스노구치를 경계로 나뉩니다. 교학에서 이 앞뒤를 좌전과 좌후로 나누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범난 이후 막부는 처분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약 한 달간 대성이님은 사가미 지방, 에치, 지금의 가나가와현 아스기시 북부에 있던 혼마로크로 자에문 시게스라의 저택에 유치되십니다. 혼마는 사도 지방의 슈고다이, 곧 현지 치안 책임자였습니다. 그 사이 가마쿠라에서는 문화에 대한 탄압이 진행됩니다. 방화와 살인의 누명이 씌워졌고 땅굴에 갇히거나 추방되거나 영지를 몰수당한 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문화가 대성이님의 불법 자체에 의심을 일으켰습니다. 겁을 낸 이들은 몸을 사렸고 상당수가 신심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서의 남은 기록에 따르면 그 비율은 매우 컸습니다. 박해보다 무서운 것은 이탈입니다. 대성이님이 사도에서 마주하신 것은 추위와 굶주림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도 유죄로 결정되어 10월 10일 에치를 출발하십니다. 도중 에치고의 데라도마리를 거쳐 11월 1일 사도의 스카하라에 도착하십니다. 거처로 주어진 곳은 공동여제 안에 있던 삼매당이었습니다. 삼매당이란 장내에 쓰던 사당입니다. 지붕은 성하지 않았고 벽은 바람을 막지 못했습니다. 겨울의 사도는 눈과 바닷바람의 땅입니다. 옷도 식량도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연불자들은 대성이님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해가 바뀐 1272년 1월 16일과 17일, 하도뿐 아니라 호쿠리쿠와 시네스 지방에서까지 여러 종파의 승려 수백 명이 스카하라로 모여듭니다. 애초 목적은 살해였으나 혼마시게스라가 이를 제지하여 법론 대결로 바뀌었습니다. 수백 대 한 사람입니다. 장소는 묘지의 삼매당 앞입니다. 결과는 완전한 논파였습니다. 대성이님은 도리와 문증 위에서 각 종파의 사이를 남김없이 깨트리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침묵하는 자, 욕설을 퍼붓는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개종하여 귀복한 자까지 나왔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스카하라 문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1272년 2월 호조의 문 내부에서 내란이 일어납니다. 가마쿠라와 교토에서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호조 도키스케의 난, 이른바 2월 소동입니다. 다스노구치에서 대성이님이 헤이노 사에몬 노조에게 말씀하신 자개 반영난, 그 예언으로부터 150일 남짓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대성이님은 삼매당에서 계목초를 저술하십니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왜 법화경의 행자가 이토록 난을 당하는가? 제천선 씨는 어디 있는가? 문화들이 흔들리고 있던 바로 그 질문에 대성이님은 정면으로 답하십니다. 그리고 밝히십니다. 니치렌이야말로 법화경이 예언한 그대로 실천한 말법의 법화경 행자이며 말법의 종생을 지키고 이끌고 자비하는 주사친 삼덕을 갖춘 말법의 본불이라고. 이어서를 인본존 개연에 설화합니다. 사람의 본존을
여신글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초여름, 유배지가 스카하라에서 이치노사와로 옮겨집니다. 다만 연불자들의 위협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1273년 4월, 대성이님은 관심본존초를 저술하십니다. 말법의 중생이 성불하기 위해 무엇을 수지해야 하는가? 그 답으로 남묘 호랭개큐의 본존을 설하신 글입니다. 이를 법본종계연에 설하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주십시오. 계목초는 사람의 본존에, 관심본존초는 법의 본존에, 일본에서 가장 가혹한 유배지에 묘지, 사당과 그 다음 거처에서 우리가 지금 근본으로 삼는 두 축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향하는 어본존은 탄환한 서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눈과 굶주림과 살해 위협 한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이 사도의 시간에 대성이님 곁을 지킨 분들이 있습니다. 니코 상인은 사도까지 동행하시어 대성이님을 상수급사하며 고난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현지에서 새로 귀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보스보와 세니치니 부부가 대표적입니다. 유배지에서도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대성이님이 어디에 계시든 하신 일입니다. 대성이님은 유배당한 것이 아니라 사도로 홍교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1274년 2월 14일) 막부가 사면장을 바랍니다. 3월 8일 사면장이 사도에 도착하고 대성이님은 3월 중순 사도를 떠나 3월 26일 가마쿠라에 도착하십니다. 만 2년 넉 달 만이었습니다. (4월) 대성이님은 다시 헤이노 사에몬 노조와 대면하십니다. 이번에는 막부가 부른 자리였습니다. 몽고에 대비한 기도를 맡아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대성이님의 답은 무엇이었는가? 진원 등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몽고 조복 기도를 행하고 있는 막부를 강하게 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릇된 법에 의한 기도는 나라를 구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헤이노 사에몬 노조가 몽고의 내습 시기를 묻자 대성이님은 답하십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이 제3회 국주간요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몽고의 대군이 규슈 지방을 습격합니다. 운영에 여기입니다. 이로써 입장한 공론이 예고한 두 난이 모두 적정했습니다. 자개반용난은 1272년 2월에, 타국 침핍난은 1274년 10월에, 막부를 직접 관여하여 국난을 예언한 일이 이로써 3번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입정한 공론을 제출하신 때, 두 번째는 다스노구치 범난 때, 세 번째는 사도에서 돌아와 헤이노 사에몬 노조를 대면하신 때. 대성이님은 이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3번의 고명이 있노라. 고명이란 특별히 뛰어난 명예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명예는 세상이 준 것이 아닙니다. 3번 다 무시당했고 3번 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세 번째, 간요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성이님은 가마쿠라를 떠나기로 결심하십니다. 1274년 5월 가이지방 하키이고올의 미노부산에 들어가십니다. 이 지역은 니코 상인의 교화로 문화가 된 지두아키 로쿠로 사네나가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미노부 입사는 은거가 아닙니다. 3번 간했고 3번 무시당했으니 물러났다는 식으로 읽으면 이후 9회가 통째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대성이님은 무대를 바꾸신 것입니다. 국가를 향한 간요에서 미래를 향한 육성으로. 미노부에서 대성이님이 하신 일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법문의 확립입니다. 선시초, 보은초를 비롯하여 수많은 어서를 저술하셨습니다. 특히 3대 비법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본문의 본존, 본문의 계단, 본문의 제목입니다. 보은초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 1276년 스승이신 도젠보의 부음을 들으시고 저술하신 글입니다. 도젠보는 대성이님이 16세 출가하실 때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성이님이 입종 선언을 하신 뒤 대성이님을 적극적으로 지키지는 못한 분이기도 합니다. 지두도조 가게노부의 위세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스승의 죽음에 대성이님이 쓰신 글의 제목이 보은초였습니다. 둘째, 인재 육성입니다. 대성이님은 민노부에서 법화경 강의를 계속하셨습니다. 미래의 광선유포를 짊어질 사람을 기르는 일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어이구전은 이 강의를 문화가 필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셋째, 그리고 저는 이것이 민노부 9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지의 제가 문화에게 보내신 수많은 편지, 곧 어소식입니다. 우리가 좌담회에서 배독하는 어서의 상당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영지 문제로 공경에 처한 무사에게, 아이를 잃은 어머니에게, 병든 사람에게, 남편을 먼저 보낸 여성에게, 시집에서 신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며느리에게, 대성이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정확히 아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말로 답하셨습니다. 때로는 보내온 공약물의 목록까지 하나하나 적어 감사하셨습니다. (1277년에는) 시조 긴고가 주군에게 창소를 당해 위기에 빠집니다. 대성이님은 시조 긴고를 대신하여 진술서를 직접 써주십니다. 요리모토 진장입니다. 말법의 본불이 한무사일 직장 문제를 위해 변론서를 대필하십니다. 이 불법이 어떤 불법인지가 저는 이 한 장 내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노부 입산 이후 수루가 지방 후지방면에서는 니코 상인이 중심이 되어 절복과 홍교가 크게 진전됩니다. 천태종의 승려와 신도들이 기존 신함을 버리고 대성인님께 귀의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 천태종 사원이 꾸민 박해가 시작됩니다. 귀의한 사람들을 협박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1279년 9월 21일 아스하라의 농민 신도 20명이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체포되어 가마쿠라로 연행됩니다. 취조 장소는 헤이노 사에몬 노조의 사저였습니다. 마스노구치에서 대성이님을 형장으로 끌고 갔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고문과 다름없는 문초가 이어졌습니다. 요구는 하나였습니다. 법화경의 신심을 버려라.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의사가 아닙니다. 승려도 아닙니다. 글을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국민입니다. 이름 없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신심을 시작한 지는 몇 해 되지 않았습니다. 진시로, 야고로, 야로쿠로 삼형제가 입신한 것은 1278년 2월, 체포되기 불과 1년 반 전입니다. 스무 명 전원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시로, 야고로, 야로쿠로 삼형제가 처형되고 남은 17명은 거주지에서 추방됩니다. 이 일련의 탄압을 아스하라 범난이라 합니다. 농민 신도들의 불석신명하는 모습에서 대성이님은 무엇을 보셨는가? 민중이 대난을 견디는 강성한 신심을 확립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성인 언한사를 저술하시어 입종 이래 27년째에 자신의 출세의 본해를 나타내십니다. 출세의 본해란 이 세상에 출현한 근본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시점인가? 이것이 아스하라 범난의 핵심입니다. 대성이님은 젊은 날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불법의 간요를 아는 지자가 되어 모든 사람을 고뇌로부터 근본에서 구제하겠다는 서원입니다. 12살의 고쿠조 보살 앞에서 세우신 그 서원입니다. 그 서원의 성취를 위해 대성이님은 남묘 호랭개교를 설하시고 참대 비법을 밝히시고 광선유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법을 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법을 받아 지니고 목숨을 걸고도 놓지 않는 민중이 실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스하라에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름 없는 농민들이 국가 권력의 고문 앞에서 신안을 지켰습니다. 이때 비로소 대성이님의 불법은 한 사람의 위대한 성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만인에게 열린 민중의 불법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성이님은 1279년 10월 12일 그 의의를 담은 어본존을 건립하십니다.
이 범단에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대성이님, 문화는 이체동심의 신심으로 싸웠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의 지도였던 청년난조 도키미스가 동지들을 지키며 활약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됩니다. 대성이님은 그를 두고 우에노 현인이라 부르시며 격려하셨습니다. 박해가 문화를 흩어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로 묶었습니다. (1281년 5월) 몽고와 고려의 연합군이 다시 내습합니다. 홍안해역입니다. 이때 대성이님이 문화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이 적중했다고 하여 자랑스럽게 떠들지 말라. 대성이님께 예언의 적중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막고 싶었던 일이 끝내 일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입정한 공론의 목적은 예언이 아니라 예방이었습니다. 그해 11월 민노부의 10간 사면의 큰 방이 완성됩니다. 9해 만에 제대로 된 거처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듬해 1282년 9월 8일 대성이님은 제자들의 권유로 히타치 지방으로 온천 치료를 가시기 위해 9회를 머무신 미노부산을 떠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가지는 못하셨습니다. 무사시 지방 이케가미, 지금의 도쿄도 오타구에 있던 이케가미 무네나카의 저택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가마쿠라 홍교의 초기의 문화가 되었던 그 형제입니다. 아버지의 반대로 한때 의절까지 겪으며 신심을 지켰던 형제입니다. 30년 가까이 지나 스승의 마지막 자리를 그 집이 맡게 됩니다. 이케가미에서 대성이님은 후사를 하나하나 정하십니다. 그리고 9월 25일 병을 무릅쓰고 문화에게 강의를 하십니다. 강의하신 것은 입정 안국론이었습니다. 22년 전 39에 쓰셔서 권력자에게 제출하셨던 그 글입니다. 그 글 때문에 초암이 습격당했고 2번 유배되었고 형장에 끌려가셨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강의에서 대성이님은 다시 그 글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대성이님께 입정한국론은 젊은 날의 한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생애 전체의 주제였습니다. 정법을 세워 나라를 안穏케 한다. 개인의 성불과 사회의 평화는 둘이 아니다. 그 주제로 시작해서 그 주제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1282년 10월 13일 니치렌 대성이님은 이케가미 무네나카의 저택에서 법화경의 행자로서 살아내신 64회의 생애를 마치십니다. 대성이님, 멸후, 문화 가운데 홀로 그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으신 분이 니코 상인이었습니다. 니코 상인은 대성이님을 말법의 이체중생을 구하는 교주로 우러르셨습니다. 대성이님이 나타내신 남묘 호랭게크의 어본존을 근본으로 하시고 스스로 어본존을 서사하여 문화에게 수여하셨습니다. 방법엄기의 정신을 관철하시며 국주간요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에게 결정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대성이님이 쓰신 모든 저수를 어서로 소중히 모아 말법의 성전으로 배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악의 두 길에 힘쓰는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서를 펼칠 수 있는 것은 이 계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중의 어머니를 위해 쓰신 편지도, 무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쓰신 진술서도, 눈 덮인 삼매당에서 쓰신 계목초도 모두 흩어지지 않고 남았습니다. 오늘 이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오면서 저는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배성희님은 단 한 번도 유리한 위치에 서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분도 없고 권력도 없고 조직도 없고 대부분의 시간에 동료보다 적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도에서는 문화 다수가 떠났습니다. 예언은 3번 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법이 옳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자기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만인의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스하라의 20명을 다시 떠올려 주십시오. 그들은 위대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교학에 밝지도 않았습니다. 신심을 시작한 지 몇 해 되지 않은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가 권력 앞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대성희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고 자신의 생애 목적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불법의 결론은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심도 이 흐름의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 담지 못한 어서 한 편을 골라 그 배경과 말씀을 함께 배독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묘 호랭개교